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가 쪽에 겨딘데는 이제 반대예요. 가 쪽 겨딘데 손상은 내반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LCL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달 메니스커스죠. 이건 사체를 보고 계시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 C자죠.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좀 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가쪽 반달, 이게 안쪽 반달이 되겠습니다. 메니스커스의 손상 기전은 꼭 기억하실 게 이거는 커팅입니다. 커팅, 턴.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커팅을 했다. 우리가 이럴 자세, 우리가 운동을 스포츠를 하다 보면 수비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 수비를 내가 속여서 제끼기 위해서는 결국 페인팅 동작이라는 걸 쓰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좌측으로 꺾는, 이게 이제 커팅 동작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메니스커스 손상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는 무릎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을 하는 그런 종목에서 주로 손상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점프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해서 점퍼스 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릎 힘줄염은 대체적으로 파텔라의 하단의 6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파텔라의 위쪽에 15%가 있습니다. 그리고 TBR 튜버러스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릎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는 파텔라의 하단에 가장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릎 체중 부하를 한 상태에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고 또는 점프를 하고 하는 동작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텔라하고 피머 사이에 자꾸 부딪혀서 오는 PFPS가 있습니다. 이 PFPS는 일종의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주로 청소년기의 무릎 통증의 90%는 바로 PFPS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피머가 이 자라는 속도가 그 쿼드리셉의 근육이 자라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뼈의 성장 속도가 근육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청소년기에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상대적으로 근육이 짧아지는 꼴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파텔라에 붙어있는 근육이 짧아진 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쿼드리셉이 파텔라에 붙어 있는데 위에 자꾸 잡아당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 파텔라가 피머하고 자꾸 피머의 전방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는 통증을 우리가 PFPS라고 얘기를 합니다. PFPS의 주된 증상은 뭐냐? 파텔라 주변으로 다 아픈 거예요. 파텔라 주변. 넌 어디가 아프니? 했을 때 손가락을 하나 짚어봐라. 그러면 이 PFPS가 있는 청소년들은 손가락 하나를 짚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다 무릎이 아파요 라고 무릎을 만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성장기에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무릎에 외반력이 발생해서 큐각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는 게 바로 PFPS예요. 그러면 PFPS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근육을 늘려줘야 합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면 안 되죠. 근육이 짧아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쿼드리셉 머슬을 오히려 릴렉스 시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쿼드리셉과 햄스트링의 적절한 비율을 맞춰줘야 무릎의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쿼드리셉은 릴렉스, 그리고 햄스트링과 가스럭 네미우스는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이 PFPS는 잡을 수 있다. 또 하나가 큐각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큐각이 커지는 것은 발구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 쪽에 있는 ITB,
늘려야 합니다. 텐셔 파사레타 근육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햄스트링에서도 안쪽에 있는 세미 멤브라노서스, 그 다음에 내측에 있는 그라실리스, 그 다음에 내전근 이는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큐각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은 발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이 이 평발이 되지는 않는지, 발의 하체가 낮으면 또 큐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의 아치가 적당하도록 발의 내측연에 패드를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골연화증입니다. 연골연화증의 경우에는 연골이 부딪혀서 연골이 멍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골이 손상될 때 초기에는 데브리망 정도 청소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골이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연골에 이제 천공수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해서 이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연골에 상처를 해서 새로운 피가 나오게 해서 재생을 하게, 자연 재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천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RI를 촬영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멍이 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통. 자, 성장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수구시병이 있고 또 하나는 라르센 요한센 시병이 있습니다. 오수구시병은 정강 거치면에서의 성장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르센 요한센은 파텔라의 하단에서의 성장통을 라르센 요한센 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성장통 봤던 사진하고 많이 다르죠. 또 이거는 뭡니까? 뼈 조각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티비알 투버레스티가 뼈하고 거의 박리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성장통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성장통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손상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릎 손상에서 과연 어떤 손상 평가를 알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손상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손상 평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진이에요. 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를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 이번 시간에는 무릎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에 국한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무릎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진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어디가 불편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이 아파 오셨으니까 무릎에 국한해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통증 부위가 어디입니까? 네, 무릎입니다. 자, 혹시 병력은 있습니까? 병력이란 말 또는 과거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다친 적이 있으신가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병력이 있어서 또는 무릎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뭐 연골을 수술을 했어요. 뼈조각을 뺐어요. 이런 또한 병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네, 그럼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야죠. 필요하면은 소견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력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병력, 즉 진단명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진단명을 차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환자분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수술을 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손상 기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왜 다치셨는지, 넘어졌는지, 공을 차다가 부상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 손상 기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증상이 무엇인지를 모래합니다. 당시의 증상이 아니고 지금의 증상을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부종이 있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이 발가락 움직임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 상태가 그래서 어떤가, 예를 들어서 보행이 어려운가, 계단이 어려운가, 올라가는 게 괜찮고 내려오는 게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진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 결과는 필요하다면 적으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 결과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고 재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건 병원 진료 결과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근육과 기능의 상태입니다. 이 환자가 뭐 수술하고 나서 고정을 했더니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근육이 정상인 측과 환측, 그러니까 건측과 환측의 둘레가 어떤 차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을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문진을 작성하고 바로 이제 시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무릎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비정상,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릎의 비정상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피부나 헤드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파텔라죠. 자, 이게 피뷸라 헤드입니다. 피뷸라 헤드가 튀어나왔잖아요. 피뷸라 헤드가 튀어나왔는데 과연 이게 육안으로 보면 무엇에 가깝습니까? 튀어나오는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뼈가 튀어나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 여기에서는 멀쩡하고 요거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심할 수 있습니까? 튀어나왔구나. 그러면 이건 피뷸라 헤드가 조금만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는 피뷸라 헤드에 있는 버사의 염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만약에 분이 재활하러 왔다 오진 않습니다. 왜? 이런 분은 결국에는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죠. 그럼 정형외과에서는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빼고 또는 필요하면 물을 뺀 다음에 여기에 소염제를 주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의학적 치료죠. 그러면 결국에 이랬던 사람이 만약에 소염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부종이 약간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올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부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딱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인저리로 본다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근육들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페로니얼 머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ITP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LCL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재활에 포함을 시켜야 해요. 자, 이 사진을 보고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TBR 투버스클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파텔라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TBR 투버스트예요. TBR 투버스트가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장통이란 얘기죠. 성장통.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둘레를 보는 겁니다. 둘레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근육이 위축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파텔라의 위치 및 슬개근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텔라가 어디 있느냐, 파텔라가 제자리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쿼드리셉 머슬 그룹, 이 근육이 정상이냐, 약해져 있느냐, 육안으로 위축되어 있느냐, 큐각, 그 다음에 TBR 튜버러시티, 그 다음에 VMO 근육, 피뷸라 헤드, 햄스트링 머슬 그룹, 퍼플리티알 포사.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진을 하면서 다음에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과 촉진은 시진도 하고 촉진하는 게 아니고요. 시진하면서 바로바로 촉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촉진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져보셔야 할 게 파텔라 만져봐야 되고, 파텔라 텐던, TBR 튜버러시티, 패스안서린, MCL, 조인트 라인, 피블라이드, LCL, ITB, 퍼플리티얼 포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만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것은 피빌라 헤드가 되겠습니다. 피빌라 헤드가 되겠고, 우리 친구는 LCL 테어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LCL이 테어가 됐고, LCL의 시작점은 피머의 레터럴 에피콘다일이고 정지점은 피빌라 헤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잘라서 수술을 했고, 이 친구는 독특하게 여기에 피빌라 헤드 쪽에서 앵커를 해놨어요. 묶어놨습니다. 그런 환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촉진, 이 근육을 이렇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쿼드리셉 힘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힘을 건축과 환측이 동일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환측이 좀 더 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근육에 힘을 줬을 때 근육에 태가 형성되어 있는지,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근육이 힘을 수축을 줬어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을 줬을 때 육안으로 근육의 VMO 근육, VL 근육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지 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 검사, 즉 ROM을 보는 거예요. ROM을 볼 때 무릎에서의 ROM은 보시면 피머의 고정축을 대고 그 다음에 피뷸라의 운동팔을 댑니다. 고정팔은 피머에, 운동팔은 티비아에, 피뷸라에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은 피머의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축을 댑니다. 자, 무릎이 만약에 90도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엎드린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을 때 이게 쭉 폈을 때가 0도죠. 0도고 이게 0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게 0도고 여기에서 요만큼 굽혀졌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굽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요걸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읽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요만큼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각도, 억각 요걸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97도예요. 97도. 잘못 자칫해서 이걸 읽으면 이건 83도로 읽을 수가 있어요. 87, 87과 83과 97 이거는 합하면 180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억각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손상평가 무릎 편입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알아보는 앞당김 검사가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원어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자, 이렇게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발을 여러분들이 허벅지로 깔고 앉은 다음에 티비아를 잡아서 감싸 잡습니다. 감싸 잡은 다음에 전방으로 잡아 당기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3회 측정을 해서 렉스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크만 검사입니다. 라크만 검사. 라크만 검사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피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티비아를 잡아서 이 손으로 누르면서 티비아를 전방으로 잡아 당기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라크만 검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라크만 검사를 할 때는 만약에 그 환자의 허벅지가 크면 여러분들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는 만약에 환자의 leg 너무 크면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환자가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라크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검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피벗 시프트 검사가 되겠습니다. 피벗 시프트 검사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은 발목을 잡고 다른 한쪽은 무릎의 가쪽 부분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리플렉션 하면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줘요. 자, 리플렉션 하면서 발구스를 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발을 내 검사자의 몸통 옆구리에 붙여서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검사자의 이 발을 잡았잖아요. 이 발이 내 옆구리에 붙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옆구리에 붙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렉션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드로우 테스트입니다. 포스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는 보시다시피 똑같이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하고 똑같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티비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눌러야 합니다. 눌러야 되고, 자, 누른 상태에서 역시 3회해서 이 할 때는 티비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대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모의 환자를 놓고 한번 실제로 해볼 텐데, 자, 이거 검사까지 하고 가죠. 자, 이거는 가트레이 검사입니다. 뒤처진 검사라고도 하고 포스테리어 세그 검사라고도 하는데, 자, 무릎을 90도, 힙을 90도, 무릎을 90도 플렉션 시킨 다음에 양발을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TBR 투버러시티를 봅니다. TBR 투버러시티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TBR 투버러시티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거는 PCL에 손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검사는 맥머레이 검사입니다. 이거는 연골판의 손상을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연골판의 검사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발꿈치를 잡고 이거 잡아서 리플렉션을 시킵니다. 리플렉션, 히플렉션을 시켜서 다음에 다시 익스텐션을 시켜요. 자, 했다가 익스텐션 시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가족 반달의 연골의 손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티비아를 내외전을 시킵니다. 가족 반달을 보고 싶으면 내외전을 시키고 안쪽 반달을 보고 싶다 그러면 티비아를 외회전을 시켜요. 이 상태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 필요하면 발을 로테이션을 시켜서 메니스커스의 손상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맥머레이 검사입니다. 자, 다음에 애플리 압박 검사가 있는데요. 애플리 압박 검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발을 직하방으로 누릅니다. 압박을 해서 돌리는 검사가 되겠어요. 압박해서 돌리는 검사다. 만약에 이거 돌려서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리 신형 검사인데, 애플리 신형 검사는 자,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렸을 때 이때는 메디알 이 안쪽 겨딘대의 손상,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의 손상을 동반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애플리 신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손상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메니스커스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데 메니스커스 손상을 보기 위해서 메니스커스 검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이 있을 땐 ACL이 손상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상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병원으로 보내서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MCL 검사인데, MCL 검사는 발을 고정을 한 다음에 무릎을 20도에 30도 정도 굽혀요. 굽힌 다음에 발을 고정하고 발구스 스트레스만 줍니다. 기억하시나요? MCL은 무릎의 플렉션과 발구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손상이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바깥 구분 검사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안쪽 구분 검사 그러면 이거는 LCL 검사입니다. LCL 검사 좀 여기는 바로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역시 무릎을 20도에 30도 굽힌 다음에 밀면 돼요. 이때 검사자는 모유 환자를 테이블의 가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 내전근이 사용되니까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고 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텔라 텐던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감성이 그리 높지가 않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는 파텔라의 하단을 직하방을 눌러서 이게 통증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 통증이 없으면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무릎에서는 전방 십자인대가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방 십자인대 손상 평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여 앉아 자시고 말하세요. 자, 카메라 여기 좀 당겨보세요. 누워보세요.